오늘은 나영 씨가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설렌다. 내일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수다도 떨면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옷을 고르고 화장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준비를 하는 내내 마음 한쪽이 묘하게 무겁습니다.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몸이 느려지고 마음은 자꾸 집 쪽으로 기웁니다. 귀찮네. 그냥 오늘은 집에 있고 싶다. 나갔다가 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차라리 약속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용히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미안해. 오늘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보통이라면 서운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는 서운함보다 먼저 안도감이 올라옵니다. 다행이다. 오히려 잘 됐다.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읽던 책이나 마저 읽고 푹 쉬어야지. 심지어 조금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상한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나 왜 이러지?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 싫어하나? 친구가 싫은 것도 아닌데 왜 약속이 취소되니까 오히려 더 좋지? 어쩌면 그 안도감은 단순히 약속이 취소돼서 생긴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어쩌다 생긴 빈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가장 먼저 원했던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웃고 돌아온 밤에도 오늘 내가 밖에서 실수한 것은 없는지 혼자 앉아 되짚어봅니다.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도 마음 한쪽이 찝찝하면 그날 밖에서 묻어온 에너지를 털어내고 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독저기는 단체 모임 속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읽던 책을 갑자기 지금 읽고 싶다. 지금 릴렉스 명상하고 싶다. 나는 왜 사람들 속에서도 겉돌고 있는 것 같지? 하지만 이건 당신이 냉정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싫어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뇌가 외부 자극보다 내면의 정리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식에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배터리의 충전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식이 남들과 조금 다른 사람일까요? 혹시 여기까지 듣고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날의 혼잣말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사람, 바로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취소됐을 때 안도감이 들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람을 피하는 건가? 하지만 이 반응은 단순한 인간 기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뇌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무 조용하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상대가 요즘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부담스럽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겉으로는 그냥 친구와 흔한 밥 한 끼 약속이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은 가상회의가 수십 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뇌는 이미 사회적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 말투, 분위기, 대화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미리 긴장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취소됐을 때 느끼는 안도감은 상대가 싫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곧 시작될 자극 처리와 감정 노동에서 벗어났다는 신경계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내향인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말수가 적고 낯을 가리고 관계를 피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 하지만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리에서는 잘 웃고 잘 듣고 분위기도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끝난 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돌아갔지만 집에 도착하면 갑자기 피로가 밀려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말수가 사라지고 휴대폰 알림을 보고도 바로 답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은 자기 전에도 그냥 잠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대화 중에 혹시 어색한 순간은 없었는지, 내가 괜한 말을 한 건 아닌지, 상대의 표정이 왜 순간적으로 굳었는지, 그때 내가 너무 차갑게 반응한 건 아닌지 곱씹어 생각합니다.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나 찝찝한 일이 있었다면 그 에너지를 그대로 끌어안고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하든 책을 읽든 일기를 쓰든 따뜻한 차를 마시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시간 안에서 그날 묻어온 감정의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야 합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이 가장 빠르게 지치는 순간은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아도 그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거나 깊이 있는 대화가 있거나 내가 배울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웃고는 있는데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말은 오가는데 내면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시간. 바로 이런 순간에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의 에너지는 빠르게 소진됩니다. 희경 씨는 지금 모임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누구를 만난다더라.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더라. 누구네 집값이 엄청 올랐다더라. 누군가는 누구 옷차림이 이상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들 웃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경 씨도 맞장구를 칩니다. 아, 진짜요? 그랬구나. 와, 대박이다. 그런데 희경 씨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금 집에 가서 조용히 쉬고 싶다. 이것은 예민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은 말이 많은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맹이가 있는 깊은 대화를 원합니다. 1시간 웃고 떠드는 대화보다 10분이라도 진짜 마음이 오가는 대화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웃고 떠들어도 그 대화가 계속 표면에서만 맴돌면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내면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대화 중인 뇌는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표정, 말투, 침묵, 분위기를 계속 스캔합니다. 지금 웃어야 하는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너무 조용하면 불편해 보일지, 내가 끼어들 타이밍인지 계속 판단합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은 이 과정에서 감각 자극과 사회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안쪽에서는 이미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단순한 수다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작은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이 나에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으면 뇌는 에너지를 쓰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배터리는 계속 닳고 있는데 충전기는 꽂히지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몰려오고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음이 사람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은 의미 없는 자극에 계속 반응하는 상태를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 깊은 대화에서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진짜 고민을 털어놓을 때, 삶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책이나 음악이나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말할 때,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은 조용히 집중합니다. 그때는 말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안에는 연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는 내면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대화에 오래 머물면
금방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군중 속 고독감이 생깁니다. 분명 혼자가 아닌데 더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은 주변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나만 고립되는 느낌. 다 같이 웃고 있는데 나만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 군중 속 고독감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이 닿을 곳이 없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의 주파수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실제로 닿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있는 자리보다 나를 깊이 이해해주는 한 사람과의 대화가 훨씬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산책길에서 나누는 진짜 이야기 하나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마음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마치 잘 맞지 않는 옷을 오래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계속 불편합니다. 어깨가 당기고 허리가 조이고 피부에 닿는 감촉이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괜찮은 척 해야 합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에게 맞지 않는 사회적 자리는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쪽에서는 계속 내 리듬이 조여오는 겁니다. 이때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방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피로가 몰려옵니다. 머릿속에서는 집이 떠오릅니다. 조용한 방, 따뜻한 조명, 읽다만 책, 명상음악,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시간. 그래서 그 순간 떠오르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나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감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즐기면 되지. 사람들하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 말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깊은 물속에서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발을 움직여야 겨우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계속 작은 근육을 씁니다. 상대의 감정에 맞추고 분위기를 살피고 말의 온도를 조절하고 내 진짜 생각을 어디까지 보여줄지 판단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겉도는 느낌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소외된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사실은 맞지 않는 환경에 오래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자기 결함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 반복되면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나는 이 자리에 흡수되지 못할까가 아니라 이곳이 정말 나에게 맞는 자리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나무를 못 오른다고 해서 열등한 생물이 아닌 것처럼 깊은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얕은 대화에 오래 머물기 힘들다고 해서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얕고 넓은 물에서 잘 움직이고 누군가는 깊고 조용한 물에서 비로소 숨을 쉽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이 말 속에는 아주 단연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언가 비어 있고 사람을 만나야 채워진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에게는 이 공식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 에너지가 다시 채워집니다. 바깥에서 흩어졌던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났던 생각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은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머릿속에서는 할 일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 아이디어를 정리해볼까? 아까 떠오른 생각을 글로 써볼까? 명상하고 나면 마음이 정리될 것 같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돌아봐야겠다. 겉으로 보면 조용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상상과 자기 성찰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모자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공백입니다. 그래서 빨리 누군가를 만나서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작업실입니다.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작업. 상상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보는 작업. 흩어진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왜 혼자 있어? 라고 묻는 것은 작업 중인 사람에게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상처가 소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다음 행동에 방향이 잡힙니다. 밖에서 사람들과 있을 때는 계속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반응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전환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던 에너지가 다시 자기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내면은 천천히 복구되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켜놓으면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인터넷 창도 열려있고 영상도 재생되고 문서도 켜져 있고 알림도 계속 뜹니다. 겉으로는 작동하고 있지만 내부 메모리는 계속 소모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더 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창을 닫고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재부팅입니다. 세상과 연결을 끊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 시스템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빼앗기면 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이 흐려지고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자기 자신과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만남을 이어가고 연락에 답하고 누군가의 감정까지 계속 받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디까지 내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남이 원하는 것이 뒤섞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휴대폰도 보기 싫어집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 시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고독이 있고 나를 더 다치게 만드는 고립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향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방치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수록 마음이 선명해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다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지고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면 그것은 회복적인 고독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수록 세상이 두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자신을 미워하는 생각만 커진다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방어적인 고립일 수 있습니다. 회복적 고독은 사람을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관계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방어적 고립은 사람을 모두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단절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는 거리 조절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되 그 시간이 나를 더 살아나게 하는지 아니면 더 다치게 만드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심리 기술은 하나입니다. 선택적 연결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끊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가 살아나는 관계와 나를 서서히 말려버리는 관계를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은 아무하고나 자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깊이로 연결될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많이 쌓을수록 좋은 포인트 카드가 아닙니다. 관계는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어떤 대화는 내 안의 불을 다시 켜고 어떤 대화는
내 안의 불을 꺼트립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 소진입니다. 선택적 연결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만남 이후의 몸 상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난 직후가 아니라 집에 돌아온 뒤를 보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오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짧게 만났는데도 집에 오면 기운이 빠지고 괜히 자책이 늘고 오늘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계속 되씹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살리고 누가 당신을 소진시키는지. 두 번째는 약속 앞뒤에 회복 시간을 반드시 배치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날에는 약속 시간만 비워두지 마세요. 약속 전 30분, 약속 후 30분까지 내 일정으로 잡아두세요. 이 시간은 당신의 신경계를 다시 정상 속도로 돌리는 복구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을 잠시 뒤집어 놓고 오늘 묻어온 감정을 털어내는 시간.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에게는 정신적 위생입니다. 세 번째는 거절을 성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쉬고 싶어.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보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가 서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운함을 막기 위해 내 에너지를 계속 내어주면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칼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편히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동안 이래도 되나? 나 너무 폐쇄적인가? 라고 생각하면 회복 시간이 다시 불안의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게으름도 관계 거부도 아닙니다. 다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으면서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의 삶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장은 더 많은 모임에 나가고 더 많은 인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 리듬에 맞게 삶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북적이는 공간만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도 한 사람의 세계는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책 한 문장으로 하루가 바뀌고 명상 몇 분으로 마음이 정리되고 혼자 떠올린 아이디어 하나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안도감이 든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몰 토크가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사회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아무 자극이나 받아들이기에는 내면이 너무 섬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에나 오래 머물기에는 자기 세계가 너무 분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방식이 남들과 다를 뿐이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붙여보세요. 나는 혼자라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두 문장은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에게 아주 중요한 심리적 기준점이 됩니다. 누군가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려 할 때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는 문장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종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2개의 목록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나를 소진시키는 만남, 두 번째는 나를 살아나게 하는 시간. 그리고 솔직하게 써보세요. 누구를 만나고 나면 내가 작아지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내 호흡이 편해지는지, 어떤 혼자만의 시간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지. 이것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자기 충족적인 내향인은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 쉽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다시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날의 혼잣말과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마음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혼자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날의 혼잣말이었습니다.